2024년도 10월 8일 저녁 8시 21분입니다. 오늘 이 정치 뉴스가 무엇이 나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홍혜진 기자 외 2명이 기사를 올렸네요. 국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요즘 이제 청문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참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저런 자들이, 저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측근의 코나아이 지역화폐 특혜 이용 맛을 놓은 국민의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 가지고 좀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나눠주는 돈만큼, 나눠주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게 발행부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돈을 받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기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전문 기자들이 취재해 놓은 것을 요즘 이제 읽어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매일경제 이측근 코나아이 지역화폐 특혜, 오늘 말이 많았죠. 야 법사위 국감서 김여사 맹공. 여 도지사 시절 운영사 공세. 권익위 부위원장 고소 공방에 정무위 국감 열자마자 하행. 국감 이슬째에도 여야는 야 법사위 국감서 김여사 맹공. 여 도지사 시절 운영사 공세. 권익위 부위원장 고소 공방에 정무위 국감 열자마자 하행. 국감 이슬째에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격돌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도 후속 처리를 맡았던 법무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매서운 공격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게 공직자들에게 상식인데 어떻게 보시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지적하면서 맞불을 넣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였고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코나아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인사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던 부산시와 인천시는 낙전 수익을 다 부산시와 인천시가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코나아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뿐 아니라 낙전 수익까지 챙겼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도 역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도화선이었다. 가방 수수를 놓고 권익위가 중결 처분을 내렸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국장이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은 예정돼 있었다. 유등수 민주당 의원은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사직하면 조작해서 보도한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라고 묻자 정보위원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격해지며 오전 내내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고성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김
우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이에 대해 정보위원장은 김 국장이 힘들었던 것은 김 여사의 명품 다방 수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유족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예진 기자, 진영화 기자, 권선우 기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돈에 관계되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야 돼요. 지역 화폐 특혜라는데 뭐 나도 세금을 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세금을 냅니다. 물건을 사고 그럴 때 다 세금이 다 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는 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는 구조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을 사용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국회, 뭐 지방자치제도 이제 장들이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양양 군수가 뭐 성추행해가지고 요즘 뭐 어저께 말이 많았죠. 그 뭐 자기가 그 지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노비인데, 예? 지금 주인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을 지들 마음대로 뭐 지가 벌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선심을 하고 그래요. 이게 아주 잘못되고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요게 중요하고 그래요. 지역 화폐를 운영하던 부산시와 인천시는 낙전 수익, 구매자가 오랜 기간 쓰지 않아 남은 돈을 다 부산시와 인천시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뿐 아니라 낙전 수익까지 챙겼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지적을 했다. 이게 참 중요하네요. 이거는 좀 복사를 해두고 그래야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거 이제 우리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거고 자, 해가지고 쭉 붙여넣기. 게시.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정치. 우리 정치 평론가도 보고 그러니까 정치 평론하던 아이들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그 정부 공사 기업의 장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그게 무슨 정치 평론가야. 선동꾼이고 그러는 거지. 다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동행 명령장 발부. 야, 단독 의결. 지금 뭐 검사들이 정치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그 권력이 검사들한테 간 거는 맞아요. 김현상 기자 올렸네요. 그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노소영, 노재현은 추가 출석 요구. 노소영이 나오고 그러면 재미있겠네. 노소영을 내가 언제 봤던가. 90몇 년도인가. 그때 사회 나와가지고 잠깐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그 결혼식 하는 걸 내가 가서 봤나.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30년 전, 4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이제 기억도 안 나고 그래요. 자,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 명령장 발부 해야지. 노소영, 노재현은 추가 출석 요구.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여당은 장시호 후보의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익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익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년호 소형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원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그 정치하는 똥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재벌이고 그래요. 지금 전원일기 최불암 전원일기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려진 유인촌 장관이고 그러죠.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 때 발탁이 되어 가지고 장관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언제 그 모가지가 잘릴지 모르고 그래. 그게 3개월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모르고 그랬던데 대한민국에서 재벌들 같은 경우는 재벌 집단은 대통령이 바뀌나 국회의원이 바뀌나 계속 그 자리 좀 지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최를 하는데 요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정몽규를 잡으려고 난리인데 내 생각에는 정몽규 얼굴을 딱 보고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니들은 임기가 4년짜리고 몇 개월짜리인데 나는 자자손손 간다. 그런 태도고 그러니까 뭔가 재벌 같은 경우들도 이제 우리가 좀 손을 보고 그래야죠. 그 역대 정권 박정희 정권 때 특혜를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재벌이 다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를 승계를 하면서 아마 그들이 부정부패도 엄청나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깰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그걸 이제 깰 수 있는 지도자가 권력가가 나오고 그랬겠죠. 자, 다음 이제 오늘 차기 연예인들하고 유명해졌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몇백만 원짜리 브랜드를 입고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시계를 차고 나오고 그랬는데 수천만 원에. 그런데 얼마나 마음하고 정신하고 그게 아주 공허하고 그러면은 텅텅 비어있고 그러면은 외모로 사람의 외모로 거치를 포장해가지고 빚을 내려고 합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이 공허하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인기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자살을 하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게 또 가져 다 본다고. 자, 저런 걸 보게 되면은 따라서 같이 지옥에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래요. 다음 이제 김용현 이 사람은 이제 안보실에 있다가 또 승진해가지고 또 이제 37기, 37기, 육사 37기, 38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신장군하고 김장군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군심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겨레에서 나오고 그랬네요. 한겨레에서 한겨레 권혁철 기자가 올렸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룡 국방 이 새끼들은 한겨레 얘네들은 김용룡 국방부 장관 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빨갱이 신문이라고 우리 아스팔트 보수 쪽에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국정기업은 추가 파병 가능성도 높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여러 정황으로 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에 버금하는 협약을 맺고 있어 추가 파병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의 영자지인 키이오소스트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2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북한군 장교 6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사망자와 별개로 북한군 3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SN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 전 러시아는 북한군 장교와 병사들에게 병력 훈련을 시연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일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도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언론에서 나왔던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이 조약의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북한군 파병 지역으로는 러시아가 점령, 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이 꼽히고 점령 지역 재건을 위한 공병부대 파병 가능성, 북한군 대신 노동자 파견 가능성도 나온다. 비전투 부대인 공병부대가 파견되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전투부대 파병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비롯한 점령지역 건설 작업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동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외교사절을 파견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민족저항센터는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북한 주민들을 불러들이려는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뒤 포탄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받았고 북한이 무기 운용을 위해 방사포 전문가로 꾸려진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 한국이 그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이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이제 그 미국이 월남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냥 10년 정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은 그 전쟁 특수 경제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각 나라 군대를 또 현대화할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게 그런 운이 박정희 정권 대한민국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저것도 한 10년 정도 가는 전쟁 같고 그래요. 보니까 한 10년 정도 가겠지 이 전쟁이. 그러면 그 지금 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하고 비슷한 이제 그 경제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운이 따르고 운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을 위해 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북한도 저기 뭐 전쟁 특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굶어 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경제 성장은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저기 언젠가 한반도에 하나로 통일이 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좀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고 그러겠어요. 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한 10년 정도 갑니다. 10년 정도. 전쟁 한 번 하고 그러면 10년 정도 하고 그래. 야지 뭐 경제적 그렇게 맞고 그런 거지. 전쟁에서 이제 그 목숨을 그 생명을 희생당하는 군인들 또 이제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또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쪽에 그 지원하고 있는 북한군
뭐 장교라고 그러면 전투에 참가하는 장교면은 뭐 소위, 중위, 대위급 정도 되고 위관급 정도 되고 그랬겠죠. 그들이 이제 6명 정도가 뭐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그 옛날 박정희 정권처럼 목을 매면서 뭐 돈을 벌려고 뭐 저기 그 많은 그 노력을 하겠죠. 예. 자, 지금 그 김대남, 김여사,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 쥐락병 녹취 논란.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김대남 대통령실 국민통합국장이 국장이었네. 국민통합국장이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교안전공제중앙회 창립 16주년 기념해서 2023년 9월 18일 잘 나갔네. 김대남이. 대남이가 그 강릉고등학교, 강원도 이제 강원도 강릉에 가면 이제 강릉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17회 졸업생이고 그래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까지 나와가지고 뭐 정치계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돈 한 푼 안 쓰고 자기 이름 알렸네. 이제 뭐 김대남 하면은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 그 정치인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 지도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은 워낙 그 인구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말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강원도가 그 정권 그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김건희 쪽을 해가지고 뭐 좀 이제 힘을 보태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힘이 많이 모자리고 대남이가 좀 운이 없네요. 뭐 언젠가는 뭐 저기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많이 두드려 맞아야 돼. 그래야 클 수가 있고 그러는 거지. 1966년 7월 9일생이고 그러던데 뭐 어느 정도 뭐 클 수 있고 그래요. 자, 들어봅시다. 김대남. 김 여사와 네트워크 녹취록 공개. 김 SGI 서울보증감사직 사퇴. 여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착수.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금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다며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죽였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뇨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 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봉의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은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 쓰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답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다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부패 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의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 서울보증 상금감사위원회 용사는 십상시 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루는 말. 박근혜 때도 그 십상시가 있었죠. 박근혜 정권 그 십상시가 그 재판 가서 받는 것을 6개월 정도 가서 방청을 다 해보고 그랬어요. 그때 뭐 국정원장들까지 나와 있고 3명의 국정원장이 나와가지고 깜빵에서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뭐 벌벌 떨고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다들. 용사는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김건희는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 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대남 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뭐하러 조사를 해? 대남이를 뭐하러 그 조사를 해? 강원도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그래야지. 군성동이보다 낫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무슨 기강을 세워? 국민의힘당 기강이 있나? 7일 김대남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공공이 그 다음에 강공공이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공공이 동해 황회장 아들이고 이 동해 황회장 아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동해 황회장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공공이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김건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대남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의 사흘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저 동해의 그 황 회장 거기를 조사하고 그러면 다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한 임기를 채우고 뭐 임기 채울 수 있겠나? 임기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아스팔트 보수 쪽이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동해의 황 회장은 깡통을 차는 수가 있어요. 지금 동해의 황 회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뭐 보수 아스팔트 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윤석열 정권이 보수 아스팔트에다가 해준 게 없잖아. 에휴. 저러니까 정권이 무너지고 그런 거지. 김대남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 상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 소통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해 너무 섭섭했다. 상급으로 들어가고 66년생이고 그러면은 진급시켜주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십상시가 뭔가 하니 권력이 군주가 있고 그러면은
권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 이제 권력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놈들을 십상시라고 해요. 그놈을 통하지 않고 그놈들을 십상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권력 잡은 자를 만나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뭐 모든 뭐 저기 결제서로 그런 마들이 다 이제 지랄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 거야. 박근혜 정권도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에 타도 당해버리고 그랬잖아. 에이, 저놈의 새끼들 말이야. 김대남 감사는 이날 서울 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대남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렵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돼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아니 뭐 서울의 소리 거기는 우리 아스팔트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이 운동한 모든 그 유튜브들은 폭파되고 다 뭐 하려고 해도 노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서울의 소리는 왜 그렇게 엄청난 서울의 소리는 어떤 놈이 봐주고 있기에 그렇게 폭파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그래야 되는데 또 뭐 척배청산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은 그 서울의 소리 얘네들 턱끝 하나도 지금 못 건들고 있잖아. 애매한 아스팔트 보수우파 아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깜빵에 집어넣어놓고 말이야. 에이,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래야지 뭐. 우리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에이구 씨팔거 서울의 소리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게 무슨 권력이야. 한동훈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에이구 매개나 건빵이다. 조제나 건빵이다. 풍선에 담겨 북한 임영훈 나오나 영상 저작권 위반 논란. 무슨 소리야. 머리 위가 불안해 죽겠어요. 격추도 어렵다는 이 풍선. 다음에 뭘 넣을까. 그러니까 이거 탈북하신 분들 중단하고 그래야 돼. 뭐 지금 핸드폰 열어보고 그러면 알림 오고 그러면 전부 다 그 풍선에 대한 이야기고 풍선이 저게 무기에 무기야.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가 했어요. 국민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북한발 쓰레기 풍선 살포 4대 궁금증 Q&A.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30차례 가까이 이어지며 한반도 정세 불안에 상수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8일에도 이틀 연속 남쪽으로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날렸다. 북한은 살포 초기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비판하는 등 자신들의 대응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줄기차게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성규모 일마다 휴대폰을 울려대는 안전 안내 문자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 화재 등 피해도 늘어나고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우려마저 커지면서 풍선을 격추해서 북한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이 남측의 피로도 증가, 남남 갈등, 조성,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을 위해 우물풍선 살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이 겨울철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해 저비용, 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 수단으로 인식하고 풍선을 지속 살포할 전망이라고 했다. Q.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염려는 없나?
북측이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에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가 담겨있다. 초기에는 쓰레기는 물론 분변 등 오물도 들어있었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자 폐지, 폐기닐 등 많은 쓰레기를 담는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자료에서 북측이 최근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한국 돈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썼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제작 비용이 약 10만 원인 쓰레기 풍선을 5,500여 개를 만들면서 북한 시세로 쌀 970톤에 해당하는 돈을 허공에 날렸다는 이야기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 풍선 속에 무엇을 담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 같은 예측 불가능성은 북측 풍선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도 향후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탄저균 등을 넣어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독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생화학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탄저의 경우 공기 중에 100km 정도 살포되면 3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폭탄에 비견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부청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 청장은 자체 개발한 탄저 백신이 올해 안에 식약처 허가가 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제조업 탄저 백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 개발 완료가 되고 허가가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휴, 오물풍선 정밀도 높아졌다는데 북측 쓰레기 풍선의 정확도가 최근 들어 높아진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4일 날아든 풍선 가운데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정확하게 퍼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풍선에 위성항법 시스템 장비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일단 경찰과 군이 수거한 풍선에는 정해진 시간에 터지도록 소량의 화약과 발열 장비만 발견됐고 폭력, 조종 장치는 없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도 풍선을 계속 날리면서 접경 지역과 한국 수도권 일대의 풍향 변화와 도달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날려야 서울 도심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군 당국은 북측에 이 같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풍선, 낙하 지점과 시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휴, 접경지대에서 격추 가능할까? 군이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떠내든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풍선 살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쓰레기 풍선이 군사분 계선을 넘어오면 조기에 격추할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풍선이 낙하한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군으로서는 접경 지역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기 위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이 MDL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측이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해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위험물질이 상공에서 넓게 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고려해도 격추는 군이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드론을 이용해 풍선을 격추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군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 보내거나 우리 국민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휴, 시민들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북측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서 차량, 건물 파손과 화재, 민간항공이 이착륙 지연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풍선에 맞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사례는 모두 7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제껏 시가 지원한 쓰레기 풍선 피해 관련 지원 금액은 7,980만 원이며 올해 총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도 관련 피해 복구, 보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2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접수했다. 이 경우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있고 다음에 보험금 할인은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는 매일경제신문 김성훈 기자가 잘 요약해서 올렸네요. 자,
문재인, 김정수, 난이어, 싱가포르에 윤석열, 김건희 난 생겼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대통령실, 윤석열, 그 좌파 새끼들은 이거 뭐, 완전히 이거 뭐, 대통령실은 윤석열을 대통령은 부르지도 않아, 이놈 새끼들은 그냥. 봅시다. 이태원 뉴스인데 아이뉴스 24시 김다운 기자가 올렸는데 드러나 봅시다. 대통령실에서 전하는 거는 윤이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해 명태균 두 번 만나 이후 거리도 지금 명태균은 조정도 되고 그랬으니까 정치 이제 브로커 세계에서 완전히 그 매장 되어 버렸지. 주둥아리를 함부로 저기 돌리고 다니면서 무슨 로비를 한다고 지랄이야. 뭐 아무리 검색해도 뭐 출신지가 어디고 뭐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고 출신 대학이 하나도 인터넷에 공개가 안 되는 애가 지금 그런 애를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김종인이가 뭐 그 걔한테 보도를 명태한테 보고를 받았다는데 아이고 무슨 뭐 정치 구단 식단 다 똥개 같은 소리지. 다 개소리지 뭐. 들어봅시다. 대통령실은 정치 블로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으로 조언했다고 발언한 인터뷰에 대해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8일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전했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다며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본인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대통령 내외에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 등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정치가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이 국민들은 그 살기 너무나 힘들어지고 이 기득권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부패 타락하고 에휴. 명태가 동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명태가 동태가 되는 수가 있어. 이거 저 정치 브로커가 저 정도 함부로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저 완전히 뭐 그 뭐 저기 그 대관령 그 황태 그 가슴에 매달린 수가 있지.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대나무도 많이 알고 있네. 아이고 우리 그 저기 동기들이 강릉고등학교 많이 갔는데 뭐 국민학교 중학교 동기들이 강릉고등학교 많이 갔는데 그래도 뭐 강릉고에서 뭐 저 대통령실까지 들어간 애가 있고 그러니까 출세한 건데 들어봅시다. 김대남이 한동훈 의혹 투게더 포럼에서 들었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봐야죠.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인터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자, 배후에 대한 당 진상조사가 시작됐죠. 김 전 행정관은 한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의 그 의혹을 당내 투게더 포럼 모임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윤계 모임으로 꼽히는 모임인데요. 한동훈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지만 당의 이슈를 키우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비 횡령 의혹을 서울의 소리에 사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처는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원외 인사중심 투게더 포럼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전이었죠. 투게더 포럼인가? 그 모임에서 여러 명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상 기억을 좀 못합니다. 지금. 투게더 포럼은 김기현 전 대표의 전당대회 때 캠프 출신 인사들이 올해 조직한 모임입니다. 당내 친윤계 모임으로 불렸는데 지난 7월 행사엔 한 대표를 제외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3명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무릎을 꿇었다는 본인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비유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실제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게 그 말 됩니까? 그 말의 비유죠. 공개적으로 나갈 거란 생각은 안 했잖아요. 사적 대화니까. 네. 정말 제가 좀 미안한 일이겠죠.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경원, 원희룡 캠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그 후배한테 좀 유세 좀 뜨려고 좀 과장되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알았던 일인데 뭔 그 원희룡 캠프고 무슨 나경원 캠프고 뭔 그렇게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모적으로 나 하나 자꾸 무슨 이럴 때가 아닌데. 대남이 대단해졌네. 투게더 포럼 측은 친윤만 있는 모임은 아니라며 김 전 행정관이 들었다는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남이 유명해졌네. 아이고, I'm going. 나는 갑니다. 오늘 뭐 달린 뉴스가 없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에 시안 입고 그러니까 사이면으로 가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이제 돈 주고 사라.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 7년 확정. 정명석은 내가 그 20년 전, 30년 전에도 엄청나게 떠들고 그러더니 참 인생 말년에 또 징역을 살고 있네. 그런 저렇게 이제 사이비 컬트에 속하고 저기 빠지게 되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못해. 종교 생활을 하려면은 혼자 그냥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나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간다니까. 에휴. 경제, 돈 버는 일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빚만 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우중충한 내 얼굴보다는 대한문에서 찍어놓은 사진 한 장 올려가지고 정치 오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